최고의 입지를 가진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서 아주 똑똑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업자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 업자가 이 뒤에 상가에 30억을 투자해서 230억을 벌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을 했을까요? 여기 마트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 상가를 30억대에 매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대우 마리나에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죠. 그 중에서도 부산의 재건축 3대장이라고 하는 이 대우 마리나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마린시티와 그리고 2호선 동백역이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요트 경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강초등학교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맞은편에는 또 홈플러스가 도보거리에 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4천억에 좀 매각이 된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고 여기는 3종 일반인데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평당 평균가가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리나베이라고 해서 마리나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경남 마리나, 또 경동 마리나까지 여기가 쭉 마리나 라인으로 아파트들이 좀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옆에 있는 경남 마리나 9평이 17억의 실거래가를 찍어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경동 제이드라는 고가 아파트가 90평이 75억의 실거래가를 또 찍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 해운대에서 핫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그런 뜻이죠. 그 중에서도 이 대우 마리나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1차가 지금 91년식으로 33살이고요. 그리고 여기 2차가 92년식으로 32살입니다. 1, 2차 합쳐서 1164세대예요. 여기가 3차도 있긴 하지만 현재 1차, 2차가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현재 재건축 추진은 1차, 2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사전 타당성 검토 중이라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재건축 아파트 중에 대장 아파트들이 있죠. 저쪽에 남천 삼익비치가 있고 그리고 동네 럭키, 그리고 3호 가든, 그리고 현재 이제 분양을 앞둔 대연비치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꽤 즐비를 하고 있죠.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대우 마리나는 191%, 건폐율이 15%고 용적률이 191%로 세대별 대지 지분율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는 꽤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즉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뜻이죠. 부산에서 꽤 높은 대지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나온 경매 물건을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102166 부산 우동에 위치한 대우 마리나 아파트 2차에 위치한 3층 아파트입니다. 바로 뒤에 보시는 저기 3층 아파트예요. 84 9평이고 그리고 대지권이 15평 정도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6천에서 두 번 유찰돼서 8억 정도 최저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요즘 매매가보다 싸니까 보면은 현재 실거래가가 10억 위에서부터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은 205동으로 바로 앞에 뭐가 탁 트여있는 시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광거리가 꽤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저 앞쪽 동이라고 해도 이 마린시티가 꽤 고층 빌딩에 덩치가 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로얄동도 사실 바다뷰가 그렇게 넓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변에 한번 보고 아파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경매지를 보면 현재 소유주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로 보여서 사실 권리상으로 특이사항 없어 보이지만 협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으니까요. 인도 명령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입구가 9층임에도 불구하고 좀 보안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문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3층을 한번 보면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 3층 현재 불이 켜져 있고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랑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한번 보면 30년 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가 세대수당 2대로 돼 있더라고요. 꽤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TMI로 하나 더 말하자면 여기 분양가가 30년 전에 평당 200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10억이라고 하면 평당가가 3천 정도인데 30년 동안 15배가 뛰었네요. 자, 그럼 저쪽에 가서 오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갭으로 사려고 하면 지금 여기가 구축이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한 2.5억부터 나오거든요. 월세도 3천에서 120선입니다. 그럼 만약 9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갭으로 산다고 하면 현금이 한 6.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뭐 사실 실거주 한다면야 여기를 재건축 삼아서 우리가 흔히 몬테크라고 하죠. 뭐 장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 가치 상승을 누리면 되겠지만,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 사실 현금이 많이 들어가죠.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60% 가정하고 5.5억 정도 대출 나오면 현금으로 3.5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제가 최근에 5.5%에 받았는데 월로 따지면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월에 270만 원 정도인데 월세 받는 거 빼면 한 달에 마이너스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를 9억에 낙찰을 받아서 2년 뒤에 만약에 10억에 팔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 가정하고 2년이면 마이너스 3천만 원,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우리가 아마 취득세가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남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9억부터가 손익분기점이니까 그 이하로 사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탁월한 입지를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되죠. 여기는 부산의 누구나가 다 아는 입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금액에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오는데 이번 달에 내려오면서 보고 싶었던 물건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가 바로 여기고 또 한 군데가 바로 장전 레미안 뒤에 있는 대량의 토지가 나온 그런 곳이 있는데, 대량의 토지가 나오면 도매로 사는 것처럼 싸게 살 수가 있죠. 관심이 좀 있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뒤에 있는 상가 때문이에요. 이 최고의 입지를 가진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에 재건축 이슈가 생기면서 아주 똑똑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업자가 하나가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업자가 여기에 이 뒤에 상가에 30억을 투자해서 230억을 벌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을 했을까요? 여기 마트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 상가를 422평을 30억대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유 면적인 3평으로 123개를 쪼개서 이제 구분 상가를 만들어서 파는데요. 개당 2.5억이죠. 그래서 30억대를 투자해서 230억을 매도 차익을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려면 전체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각 동마다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여기가 총 53개의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23개로 쪼개면서 상가가 175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123개만으로 50%가 넘는 조합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려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갑자기 123명의 조합원이 더 느니까 입주권도 그만큼 줘야겠죠?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마다 다 차이가 나요. 상가동을 같이 쳐서 재건축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에 따라서 상가도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환율이 1이다 라고 하면 상가 가치가 만약에 2.5억이다 그러면 분양가가 2.5억까지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전환율이 0.1이다 라고 하면 상가 가치가 2.5억 그러면 분양가가 25억까지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담금은 당연히 내야겠죠. 사실 이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가동을 구입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그 전환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내렸다고 하고 0.3에서 0.1 정도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둔천주공에서도 이 상가 쪼개기 때문에 말이 많았죠. 최초에 재건축 상가가 309개 287명이 조합원이었는데 이게 쪼개기로 530명까지 사실 늘어났었죠. 막 한 곳에 9명씩 가지는 지분권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둔천주공도 결국에는 굴러갔죠. 재건축 평균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우 마리나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굴러가겠죠. 입지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또 최근에 재건축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1월 5일에 또 안전규제 진단 완화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상승장 때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 번 더 핫해지는 아마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여기 지하요. 지금 결국에 쟤네들도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저게. 네, 그렇다면요. 네, 불법은 아니니까 해준 거예요. 뭐 여기 상가 관리단 같은 건 있지 않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가. 지금 이제 30년이 돼갖고 재건축을 해볼까 하니까 메가마트에서 갖고 있었던 네. 거거든요. 35억에서 갖고 29억인가 대출을 냈더라고. 29억, 6억 가지고 완전 떼돈 벌었네. 쪽에, 상가 쪽에 뭐 재건축에서 많이는 나오던데, 여기는 완전. 이제 저 갖고 뭐 이제 자기들 단합해서 123개를 만들어 상가 몇 개 안 되는 데서 123개를 만들어 놨으니. 쟤네들 논리는 그거였잖아요. 이제 상가도 하나의 동인데, 자기들이 이제 여기 조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정관도 자기들이 조합할 수 있다. 그러려고 이제 몰라. 나중에 아파트도 옛날에는 저거 했거든요. 네, 저기 됐었잖아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못되게 해놨거든. 근데 내가 본래 상가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너무한 것 같아.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그저 넓으니까 조합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저기 저렇게 됨으로써 이게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아파트 사람들은 이거 빼고 하면 안 되나 하는데 빼고 되는지 그거 안 되는지 난 그거는 저는 못 모르겠어요. 이게 진필이 되는지. 근데 이게 왜 실필지거든요. 2차까지. 그쵸. 여기 토지가 하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안에 있고, 또 케이스마다 달라요. 이게 차이가 좀 나요. 아파트 안 준 데도 있고, 또 뭐 준 데도 있고. 6명인가? 이래 자기 돈 1억씩밖에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6억 가지고. 35억에다가 저거 다 팔면 270억이에요. 또 그죠. 수포가. 또 금방들에 들어왔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뭐 1년에 100만 원 준대잖아요. 많은 사람들. 아니 이게 살찌로 50개를 팔았으면 1년에 100만 원 줘도 돼. 이 자기네들 저기 법인 부동산을 차려갖고 거기서 다 거래하고 다 돼.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